네, 다음 이어서 네, 뭐 말이 필요 없고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죠. 네, 우리들의 한 큐, 네, 김한길 의원님이신데요. 국회 신성장학파와도 늘 함께 든든하게 동행해주시고 그리고 경제를 모르면 민생도 모르는 것이다라는 문제의식 하에 민생과 경제를 잘 다루는 유능한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또 김한규와 경제 읽기라는 또 경제 세미나를 또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또 만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우리들의 한 큐 김한규 의원님. 원래 출판 기념에는 저자에 대한 칭송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주셨지만 저도 뭐 최병천 소장님 그리 오래 알지는 못했고 한 4년 정도 됐는데 제가 지적 열등감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예. 사실 경제학이라고 하면 대학에서 경제학을 석박사 전공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뭐 잘 몰라도 뭐 상관없지라는 생각으로 살지 않았나 그런 반성을 하게 만드는 분인 것 같아요. 경제학으로 뭐 박사학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열정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시는 것 자체가 저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 또 우리 저를 포함해서 신성장학파에 계시는 분들이 경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게 만드시는 분인 것 같고 또 최병천 소장님의 존재는 그런 거죠. 이슈가 되고 아까 부글부글 끓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좋은 불평등이라는 제목을 붙이는 감각이 필요한 거죠. 뭔가 논쟁적이고 이게 논리적으로 아니 이게 뭐 불평등이 꼭 불평등과 경제 성장이 같이 있다고 해서 꼭 그거를 좋은 불평등이라고 붙여야 되냐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떤 게 결과냐 이런 식의 그냥 생각하게 만드는 거 자체가 그냥 이제 기존의 우리 정치인이나 기존의 진보적 경제학자하고 좀 다른 장점이 아닌가 싶고요. 제가 이제 지난 정부의 청와대에서 좀 근무를 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주기적으로 모여서 이제 있을 때 보면 꼭 최병천 소장만이 아니라 지난 정부의 경제 성과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은 적으로 간주를 하고 저희가 상당히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는데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금기에 이제 대항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 그다음 또 장소 자체가 또 이게 하우스잖아요. 아시겠지만 이제 보수 정당에 계신 정치인들이 주축으로 만드는 장소인데 여기서 한다는 것 자체도 새롭고 또 민주당에서 경제와 관련된 얘기를 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민주당 이미지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우리가 뭐 하루 종일 이제 정치인들이 현안에 대해서 용산에서 일어난 일에 대응하다 보면 우리가 뭔가 주도적으로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기회를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그거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고 우리 진보 진영에 계시는 우수한 이제 경제학자분들께서 세미나를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얘기를 하시지만 그게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전문적인 그들만의 리그에서 얘기를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기자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를 하셔갖고 기자분들이 기사를 안 써주면 뭐 힘든 거죠. 제가 정치인이 돼갖고 국정감사에서 나름 정말 잘 준비했다고 했는데 기사가 전혀 안 나와요. 이게 저희 보좌진들은 기자들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 자체가 그냥 잘못된 의정 활동인 거죠. 그럼 무의미한 거죠.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 그런 면에서 최병천 소장님은 참 영리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 그냥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보니까 이제 대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래갖고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책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IMF가 원인이 아니라 1997년에 IMF가 원인이 아니라 1992년에 중국과의 수교로 인해서 1994년부터 불평등이
이제 더 악화됐다라는 그 얘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사실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내부 사정을 외인론,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부의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우리가 정책 과제를 고민할 때 그런 외생적 요인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안타깝게도 짧은 시간이지만 청와대에 있을 때나 지금 국회에 있을 때나 그런 고민은 참 안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논쟁을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참 안 하고 있어서 지금도 되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경험 몇 가지만 그다음 한 가지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페이스북에서 비판적인 이제 서평을 써주셔서 최병철 소장님은 그 자체로 1호다라고 되게 의미 있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비판이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이제 그쪽 메시지가 어떻게 써지는지를 고민을 해보면 이거는 빨리 비판을 해서 막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뭐 이런 것 같아요. 그 중에 사실 뭐를 이제 다른 분도 얘기를 하셨겠지만 뭐 저도 이제 임금이나 소득 불평등 말고 자산 불평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최병철 소장님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고 다만 우리가 축구를 너무 못해갖고 축구 선수를 육성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야구도 중요한데 왜 축구 얘기를 하냐라고 하는 건 지금 월드컵 시즌인데 축구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축구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분명히 그 자체로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우리 뭐 성치훈 행정관님도 같은 시기에 있었습니다만 전국민 재난지원금 코로나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100%를 다 줄 거냐? 결국 80% 정도 고민을 이제 주게 됐는데 저는 그 논쟁을 하면서 저한테 중요했던 거는 5분위 배율이었거든요. 불평등. 청와대 내부에서는 진위계수보다 이제 매달 나오는 5분위 배율에 대한 이제 수치를 갖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게 전 국민을 다 주게 되면 분명히 불평등 지표가 악화되는데 저는 나름 그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런 논쟁을 하게 됐었고 그거보다는 일단 안 받으면 기분 나쁘잖아. 나만 안 받으면 좀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냐라는 그런 정서를 하고 부딪히는 게 참 어려웠어요. 그 어떤 지표나 수치보다 그런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되게 중요한 거고 또 지금도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예산만 하더라도 제가 최병철 소장님 책을 보면서 느낀 관련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노인 부분의 빈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노인 일자리 예산 자체가 줄어들진 않았는데 과거에 노인 공공 일자리들이 많이 없어지고 그 대신에 시장형 일자리들 그러니까 기업에서 저임금 뭐 35만 원, 40만 원 수준이 아니라 150만 원 이상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목표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최병철 소장 책에서도 나오지만 시장형 일자리를 하게 되면 가장 힘든 75세 이상의 노인들한테 돌아가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불평등 똑같이 복지 정책을 쓰더라도 어떤 타겟층을 갖고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데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여야 간의 차이가 있고 또 기초연금 확대도 최근에 민주당이 제시를 했는데 과연 모든 노인에 대해서 동일하게 기초연금을 늘리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만 금액을 더 늘리는 거냐 이런 것들은 계속 우리 사회에서 고민하는 건데 민주당 내에서도 생각이 다릅니다만 우리가 진위계수나 불평등지수 이런 불평등의 측면에서 저는 봐야 된다라는 제 나름의 기준을 갖고 의견 개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참 뭐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최병철 소장이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정책 생태계를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여기 젊은 정치인들 뭐도 계시고 그러는데 다만 근데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들어오느냐, 새로운 인물이 들어오느냐가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에서 활동을 해보면 20대 정치인들과 50대, 60대 정치인들의 생각이 별로 다르지 않은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물리적인 나이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최병철 소장 같은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이 당에 있었으면 좋겠고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 최병철 소장님이 그렇게 특이한 얘기를 해갖고 뭐 자리에서도 잘리고 뭐 이러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최병철 소장이 잘리는 일 그런 일들을 막아내는 게 민주당이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다양한 최병철 소장님이 계속 그렇게 잘리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